어딨지? 리프사 1.2 업데이트 관련돼서 이거 얼마 전에 제가 BIS 설명드린 분, 이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분이 그 이더리움 방식의 컨센서스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네요. 이거 리트윗 해놨다가 제가 봐야겠다. 저도 궁금하네. 나중에 봐야지. 자,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직접 가야겠네요. 최근에 리플사, 리플드 1.2 업데이트 릴리즈를 얘기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1.2 릴리즈 됐다고 공지가 떴어요. 네, 지금 국내 언론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잘못 전달하고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트랜지션 코스트를 낮춰준 게 아니라요. 뭐냐면은, 멀티사인도 이번에 구현된 게 아니에요. 이 멀티사인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리프사 계정 추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서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멀티사인은 원래 있었었고, 뭐냐면은, 멀티사인을 하나 할 때마다 리저브 물량이 있어요. 리저브는 뭐냐면,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리저브 뭐냐? 리저브란, 여러분들 계정 하나 리플이 아니죠. XRP 계정 활성화시킬 때 몇 개를 넣어야지 활성화되죠? 20개를 넣어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걸 바로 리저브라고 그래요. 리저브.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묶이는 물량? 예, 보증? 일종의 보증?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정 활성화는 아직은 못 돌려받아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돌려받을 수단이 조만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원래 하던 설명부터 마저 드릴게요. 리저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멀티사인도 하나 할 때마다 리저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1.2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멀티사인 리저브 어메먼트는 뭐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었다. 멀티사인 하나 하는데 이거를 5개로 줄인 거예요. 리듀스라고 써있잖아요.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췄다가 아니라 요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아래 나와있죠? New and Updated Feature 여기 써있고 첫 번째 언급된 멀티사인 이거 리저브 물량 줄이고 트랜잭션 에러 컨디션 핸들링 이거 개선하고요. 이런 건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프로그래밍 관점에 있는 거라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막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상관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번 거에 그냥 보시면 되고요. fee escalation 어메먼트도 들어갔네요. 퍼머넌트로 들어갔네. 세상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보다 그거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만약에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XRP 계정을 하나 활성화 시켰어요. 뭐 샬라샬라 1, 2, 3, 4, 5라고 얘기할게요. 계정 이름이 1, 2, 3, 4, 5예요. 여기에 XRP 30개 집어넣어서 활성화했어요. 30개 집어넣어서. 근데 이 계정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몇 개밖에 못 꺼내죠? 10개밖에 못 꺼내요. 한번 활성화 시켰으면은 아까 리저브라는 걸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20개는 여기에 박아둬야 돼요. 그럼 10개밖에 못 빼내거든요? 그죠? 이 20개 아깝잖아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닉이라는 메인 개발자 있어요, 리프사 지금. C++ 프로그래밍 팀에 이 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부탈릭 누구죠? 이더리움 만든 사람? 그 사람이랑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눴대요. 하면서 어떤 거를 언급했냐면 바로 어카운트 딜리팅을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잠깐 퍼드가 퍼졌었죠. 그러니까 이거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계정 삭제인데 뭔가 무섭잖아요. 계정을 삭제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육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이거를 반환시킬 수 있게 묶여있는 거를. 그래서 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어메먼트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밸리데이터들이 다 동의를 해주면은 이게 다음 버전에서 추가가 될 거고요. 이 기능이.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이렇게 묶여 계신 분, 어떤 계정에 XRP 리저브로 묶여 계신 분들 발 동동 굴리실 텐데요. 그분들은 요 기능,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삭제해서 회수할 수가 있죠. 묶여 있는 거를.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 관련된 거 내용을 보시면은 뭐 몇 월 며칠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요 리플드라는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밸리데이터랑. 밸리데이터.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리플드라고 불리는 이 노드는 이 레저를 운영하는 쪽이고요. 밸리데이터는 트랜잭션의 오더링을 검증해주는 쪽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이 리플드 소스 쓰고 있고, 요거를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새 버전이 나오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월 31일까지 업데이트하라. 뭐 이런 문구가 달려있어서 이건 무슨 내용일까?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 궁금하신 분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규 버전 이렇게 릴리즈 되면은 이걸 업데이트를 이 마감 기간까지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네트워크와 분리가 돼요. 이 신버전을 이 기간까지 업데이트한 쪽들 있죠. 노드나 밸리데이터들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뭐 1.3을 위해서 이제 수정한 투표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은 이 업데이트하는 쪽은 투표를 못해요. 여기 권한을 뺏겨요. 그래서 따라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렇게 망한 기한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식이 아무래도 이제 깊게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유튜버나 블로그 분들이 소식을 잘못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사 나온 것들을 그대로 읽어주는 쪽에 가까워갖고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도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니까. 저도 한참 모르고 공부 안 했을 때는 리플사가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저라고 하면은 아마 그 체이스 은행이 만든 크립토 커런시 보면서 야 저게 더 짱이 아닌가? 대단한 금융기관이 만든 거니까 저게 더 짱일 거야. 저거 상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 상장해봤자 의미 없죠.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테더 같은 거는 여러분들 왜 상장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테더라던가 뭐 서클, USDC라고 붙어있는 서클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는 사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그거에 가깝잖아요. 각 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들 약간 금지시키거나 어중간한 스탠스로 약간 저거 자금 세탁하거나 세금에 피하면 어떡하지 해서 안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좌 개설하는 거 안 도와주죠. 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법인 계좌 트는 것도 되게 방해를 많이 하거나 또는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릿지로 만든 거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거. 그러니까 달러 갖다가 테더를 사고 테더 갖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사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었고 그 덕분에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뭔가 잘 안 되게 막거나 정부가 그렇게 방해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할 수 있는 테더라는 수단이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했었죠. 네, 그런 수단으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JP는 기사 내용을 볼 때요, 약간 야욕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플랫폼을 지배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3분은 잘 자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마이크도 없어요, 사실. 마이크도 없어서 그냥 헤드폰에 있는 마이크 갖다가 하고 있어서 오늘 음질도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못 드렸네요, 제가. 양해를 못 드렸는데, 뒤늦게 고백을 하는데, 음질이 좀 평소보다 떨어지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이슈가 터졌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혼돈의 도가니더라고요.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여유있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방송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오늘은 올해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잠깐 얘기만 나누고 예, 오늘은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거든요. 좀 오늘은 평소보다 짧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 일이 있긴 한데 안 좋은 일은 아니고 그냥 집안 사정입니다. 예, 뭔가 좀 바빠요. 유학 좀 빠르게. 정말 뭐랄까, 이것도 사실 유학이거든요?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제 채널 와갖고 무슨 유튜버 분처럼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좀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라이브입니다. 녹방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정리해갖고 그냥 그거 순서대로 읽고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라이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피드백이나 그리고 설명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라이브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빠른 소식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소식이더라도 빨리빨리 전달한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포커싱이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요. 지금 내용은 다른 유튜버분들이 설명하는 분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해외에도 거의 없어요. XRP 트럼프나 일본의 테니토시 정도 아니면은 이 내용을 다루거나 설명하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지라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저한테 뭔가 너무 긴 것 같다, 요약 좀 하세요, 요약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법이 없는데 그냥 채널을 접으라는 얘기랑 다름없죠. 도대체 여기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요약을 한 건데. 아니, 한니님한테 화나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몇 분들은 알겠지만 제 채널에 와갖고 댓글 테러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예. 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모인 얘기하셨네. 이거 모인,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사 같이 보셨죠? 모인 관련된 기사. 국내 샌드박스. 걔네가 다음 심사 때라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국내는 분위기 많이 바뀔 겁니다. 그거 통과되면. 리플도 써요, 미국님. 최근 기사를 보니까 모인 쪽 직원인지 CEO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사에 리플 써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어요, 리플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텔라 썼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신청한 건 리플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모인이란 회사가 있어요, 더 모인. 예,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모인 리플 검색하면 나왔고요. 모인 블록체인이래. 이거를 규제까지 넣으면 나오겠죠. 자, 국내 기사입니다. 블록미디어라는 기사고요. 보면은 여기 모인을 제외시켰다고, 모인이라는 회사 여기 써있죠. 블록체인 스타트업 모인. 자, 여기 써있잖아요. 모인의 해외 송금 블록체인 플랫폼은 스텔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과거 기사 보면 스텔라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거는 리플을 얘네가 추가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인 관계자 말로는 작은 송금업체 회사 투기로 발생한다 안 되는 얘기. 과거 국내 리플과 해온다 막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스텔라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어쨌든 리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전에는 몰랐죠. 저도 공부해야 알죠. 저도 완전 바보였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죠.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리플 사업 잘 돼도 여러분들 가격 고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특성 중에 하나 때문에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어디에 패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라든가. X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에셋, 바로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그냥 순수한 퓨어한 자산이에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고정될 수가 없죠. 시장이 XRP의 가격은 이게 적정한 것 같다. 그거를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게 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리얼 비즈니스. 만약에 뭐 외환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해요. 브릿지로. 그리고 뭐 트레이드 파이낸스에 세틀먼트 하는데도 진출해서 성공해요. 그러면 각각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고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들은 가격이 고정이죠. 패깅되어 있으니까. 변동하면은 그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변동하면 안 돼요, 걔네는. 근데 테더 보세요. 변동하죠, 막, 가격이. 재밌죠? 아니요, 한국인들이 리플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중동 쪽은 잘 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창님 맞으시죠? 서호창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 그 아까 보셨죠? 유니버셜 월드 CBDC 익스체인지. 그런 비슷한 존재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존재가 탄생만 할 수 있다면 XRP가 필요 없어요. 그 존재가 탄생할 수 있다면. 전제 조건은 근데 탄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탄생하기 힘든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약간 학문화시켜서 표현하면 그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셜 월드 CBDC 익스체인지가 만들어지면 브릿지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협업해서 그 CBDC를 그 안에서 관리해서 수합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금 통제도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던가 뭐 테러리스트한테 돈이 조달되는 걸 막기 위한 거, 그리고 또 세금 회피하는 거, 이런 거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국내에 CBDC를 하고, 그리고 국경을 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셜 월드 CBDC 익스체인지라는 그 CCP 같은 존재를 이용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명확한 장점이 있는데도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안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국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어느 나라의 관할법은 적용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건 누가 통제할 것인가. 과연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 유니버셜 월드 CBDC 익스체인지 누가 통제할 거냐. 어느 특정 국가가 할 거냐.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근데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하면은 분명히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도 못하죠. 여러분들 이거 놓고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들어본 만한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존 내시라고, 그 사람이 아마 노벨 수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존 내시. 영화로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그 영화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노벨 수학상 받은 존 내시. 바로 게임 이론이란 걸 만든 그 사람에 관련된 인생 영화예요. 그 사람에 대해, 인물에 대한 영화죠. 그거 보시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게임 이론 표현할 때 그거 많이 하죠. 범인 2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 2명한테 경찰이, 야, 너희가 공동으로 뭔가 모의했다, 자백해라. 그럼 너희 형을 감량해줄게. 이렇게 한 명의 범죄자한테 제안을 하면은, 그걸 수용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 범죄자 A가 그런 제안을 들으면 머리로 생각을 하죠. 만약에 검찰이 범죄자 B한테 똑같은 제안을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발뺌 뺐을 때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범죄자 B 이 녀석이 배신하고 그 제안을 수용해서 자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범죄자 A만 깜빡 가는 거예요. 얘는 형 감량받고 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이죠. 결국에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입니다. 중앙은행들이 협업을 한마음으로 모으기만 하면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못한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아까 노벨 수학상 받은 존 내시가 만든 게임 이론.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야에서도. 예,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가격 예측이 또 나왔네요. 제가 모릅니다. 가격 예측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한이한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가격 예측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통해서.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가격 모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예, 알면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예, 저도 리트윗 했어요. 저거 되게 궁금해요. BIS에서는 POW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거 볼 거예요, 나중에. 불이력한다. 기대하는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머리 생각을 빼놓고 그 노래로도 있죠. 뭐는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그러니까 가슴이 원하는 가격? 기대하는 가격?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냥 오로지 냉정한 생각, 이성적인 판단 빼놓고 과연 가슴이 시키는 예측 가격은 뭔가, 기대하는 가격은 뭔가 얘기하라면 할 수는 있죠. 아니, 당연히 그거죠. 무한대로 가면 좋겠죠.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막 과하게 1억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좋죠.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머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가슴은 끝도 없죠, 여러분들 약간 야릇한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제 가슴은 더 원해요. 아유, 춘식님 또 지각해갖고 딴소리 하시네. 춘식님, 오늘은 술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죠? 멀쩡하신 상태죠? 자, 왜 공부를 하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현대는 어떤 사회죠? 정보사회예요. 정보가 곧 힘이고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한다니요. 그거는 본인이 강해지기 싫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은 진짜 정보화 사회잖아요. 아는 것이 곧 힘이에요. 남보다 정보가 많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르면은 그만큼 남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입니다. 춘식님은 자녀분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예. 당연한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막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뭐 하자는 거죠? 아는 게 힘인데? 세금 문제는 전에 질문 많이 하셨는데 세금 문제는 제가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세금 문제도 똑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세계경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찬가지예요. 세계경제를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거 질문하신다고 제가 약 파는 것처럼 세계경제 막 이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세금 문제도 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금 문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셔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세금 문제 잘 아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그분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별로 사기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수학적 가정수치요? 가격 말씀하신 건가요? 그 평가 모델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왜요? 세금 문제 뭐 때문에 확실히 떨어지시죠? 비트코인 5천만원 갔을 때 11,000원? 네,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델링 해갖고 데이터 시키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사실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마켓을 규모를 얼마 정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납득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죠. XRP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 어떠한 케이스들을 언급하고 실패할 경우도 어떤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언급하는데 그거를 각각 25%, 성공할 확률 25%, 실패할 확률 75%뭐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료에서, 그 논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의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략적으로 그냥 감으로 때린 거죠. 네, 경우의 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성공 확률 이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평가한 그 XRP의 가치, 이 수치보다 몇 달러인지 그 수치보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그걸 보시라고 권장을 드렸죠. 왜 그러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되게 허무맹랑한 평가를 하진 않아요. 굉장히 지금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경제든 그 밖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련된 오늘날의 학문적으로 쌓인 그거를 기초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100% 맞을 거라고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학문은 학문이고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그건 미래 예측이잖아요.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겠죠. 그런 평가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시고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평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론 낸 숫자보다는. 맞아요. 사회물견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이거 하지 마. 잠깐만요. 조현웅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 채널 문 닫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막 그 위험한 단어 쓰지 마세요. 안 그래도 막 신고 들어오려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춤식님 너무 비관적이야. 너무 비관적이야. 어렵죠. 각 나라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디테일하게 전망은 할 수 없는데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리플사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과세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주식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떼이나요? 퍼센테이지로 떼이죠. 네.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로 떼이지 않나요? 뭐 0.1%?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세금 어떻게 내요? 주식한 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안 계시나요? 안 나요, 기억도? 거래세요? 거래세 몇 퍼센트 부과해요? 0.3%?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양도세 같은 거는 좀 퍼센테이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챙기거나 그러면은 뭐 부과하는 세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세금으로 부과하면 너무 큰데 그렇게 하면은 리플사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엑스라피드가 작동할 수 있는 게 그 유동성을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켓메이커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XRP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팔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다시 사들임으로써 그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활동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거의 세금을 많이 때린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세금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XRP를 각 정부가 어떤 자산으로 분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은 시큐리티로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과 관련된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분류 자체를 거기로 했으니까. 근데 새로운 클래스로 분류. 그러니까 요즘에 그 얘기 나오죠. 영국 FCA 보면은 거기도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기존 법에는 없던 클래스인데 만약에 새로운 클래스로 부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설정들이 들어야겠죠.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된다면 과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려고 그 나라 정부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어떤 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쪽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통합과세 하면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통합과세 하면. 제가 세금 쪽은 잘 몰라요. 주식도 안 했어갖고. 한니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거래소에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마켓메이커들한테 하지 말고 거래소에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어차피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많이 챙기거든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 세금은 거래소가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개 개인일 뿐이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바라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표로 나오나요? 네, 저도 한번 봐볼게요. 저도 알고 싶네요. 단계적이나 폐지. 그렇군요. 부가세 형식이에요? 진짜요? 부가가치세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뭐 10% 매기겠다는 건가? 필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냥 개인적인 바라기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럴 거예요. 나라에서는 세금 많이 걷는 게 좋은 거니까. 아, 예, 서우창님, 안녕히 주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하죠.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죠. 저도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갖고요.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거 항상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시간 내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시간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좀 최대한 핵심만 잘 전달하려고 짧은 시간 내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뭔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또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저한테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제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 주시는 걸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항상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요. 다만 표현하실 때 안티 막 있잖아요. 사람들 이유 없이 까고 막 밟고 남들 조롱하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노 조절장애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처럼 또는 그런 사람들이 인신공격성 발언하는 거는 얄짤없이 다 차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서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안티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 채널에 대해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로 후원해주세요. 댓글로. 언제든지 댓글로 1억 원, 2억 원 후원해주세요. 부동산 후원하셔도 됩니다. 예. 강남의 집 한 채를 후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으로 후원해주세요. 절대로 현금으로 후원하지 마십시오. 현금으로 후원하는 건 안 받습니다.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또 재미난 얘기들, 그리고 발전적인 얘기들, 리프사 XRP에 대한 소식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찾아뵐게요.